공준호의 책 읽는 라디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주역 공부. 새벽에 혼자 읽는 주역 인문학. 깨달음의 실천편. 김승호 지음. 출판사 다산북스. 안녕하세요. 성우 공준호입니다. 네, 거의 1년 만에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작년에 마지막으로 업로드하고 이렇게 19년도 7월 달에 녹음을 업로드를 하게 되니까 거의 반년 이상을 제가 녹음을 못했네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렇게 지금이어서야 제가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려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가져온 책은 주역학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김승호 선생님께서 쓰신 새벽에 혼자 읽는 주역 인문학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또 사주팔자, 주역의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데요. 근데 그런 책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렇게 글자로 사람의 운명에 관해서 설명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지만 어려운데, 이 책은 이 주역 인문학이라는 말에 걸맞게 인문학적으로 주역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혹시 주역이나 뭐 사주팔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쉽고 재밌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읽어보고 너무나 좋아서 소개를 이렇게 해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제가 이 주역에 관한 지식이 아주 일천해서 설명을 드리긴 힘들지만, 뒤 혹시 제가 낭독하는 부분을 읽고 책이 마음에 드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또 관심이 생기시면은 책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주역에 관한 정보들도 찾아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낭독하겠습니다. 낭독을 허락해 주신 출판사 다산북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장) 64궤의 시작. 군주궤. 운명은 있는가? 우선 운명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자. 사람에 국한시키지 말고 우주 모든 만물의 운명에 관해서 보자. 운명이란 과연 무엇일까? 간단히 말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인간 사회로 말하자면 스케줄 같은 것이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도 스케줄로 인간에 의해 그때 열리도록 예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치러지도록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미래의 스케줄이다. 누구와 만나기로 약속한 건 역시 미래의 스케줄인데, 이런 것도 조금 신비하게 말하면 운명이다. 어떤 사람이 누구와 결혼하기로 되어 있다면 이것도 운명이라고 말한다. 운명이란 누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상관하지 않는다. 정해진 것이 바로 운명이다. 이제 운명에 대한 정의가 내려졌으니 제대로 물어볼 수가 있다. 운명은 있는가? 이 질문은 미래에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있다다. 오히려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사물은 아주 드물다. 미래는 대부분의 사물에게 있어서 필연적이다. 물론 이는 미래가 반드시 정해져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고찰해보자. 자연과학에서는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불확정성 원리에 의한 결과다. 미래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아주 미세한 세계에서의 일이다. 예를 들어보자.
내일 백두산이 거기에 있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가? 그건 잘 알 수 있다. 관우와의 약속은 지켜질 것이 예정되어 있는가? 있다. 관우는 믿을 수 있다. 하지만 애인과 약속한 것은 지켜질 것이 예정되어 있는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때 가봐야 한다. 올림픽은 그때 가서 열리게 될 것인가? 국제적 예정이니 열린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정된 것을 비교해 보자. 비교라는 것은 언제를 막론하고 사물을 밝혀내는 좋은 수단이 된다. 올림픽은 4년 후에 열린다. 예정이 그렇다는 말이다. 설악산도 4년 후에 그 자리에 있을 것이 예정되어 있다. 두 예정 중에 어떤 것이 더 확실한 예정일까? 설악산이 4년 후 그곳에 있을 것이 더 확실한 예정이다. 예정에도 차이가 있는 것이다. 자연과학에서는 미래에 반드시 일어난다와 반드시 안 일어난다를 규정할 수 없다는 원리가 있다. 이는 슈레딩거의 파동함수라는 것에 내재된 개념인데 모든 것은 존재할 확률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이다. 남자가 임신한 확률은 있는가? 있다. 적을 뿐이다. 내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있는가? 있다. 아주 적은 것이 문제일 뿐이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이 안 열릴 수 있는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내기를 한다면 나는 열리는 쪽에 걸고 싶다. 열릴 확률이 안 열릴 확률보다 크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의 크기로 예정되어 있을 뿐이다. 어쨌건 예정은 예정이다. 내년도에 봄이 다시 올 것이 예정되어 있을까? 그렇다. 하지만 그 확률이 100%는 아니다. 99.999999% 정도는 될 것 같다. 망치로 안경을 내리쳤다고 해보자. 0.01초 후에 깨지겠는가? 아니면 멀쩡하겠는가? 아마도, 아니, 확실히 깨지지 않겠는가? 우주는 예정으로 가득 차 있다. 어떤 것은 강하게, 또 어떤 것은 약하게 예정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앞날에 예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먼 미래에 예정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예정이란 우주의 운행상 절대적 섭리다. 이는 만물의 작용이 시간 속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작용에는 시간이 걸린다. 어떤 사물이든 어떤 결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단지 그것을 인간이 모를 뿐이다. 물론 미래에 방향이 없는 현상도 있다. 이것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잘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미시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1억 분의 1의 먼지같이 작은 세계에서의 일이다. 설악산처럼 큰 사물에게 있어서 미래는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관우의 약속도 실행될 것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애인과의 약속을 100% 믿어서는 안 된다. 운명이란 이렇듯 정해진 크기가 있을 뿐이지 운명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이 우주에 실현된 것이 있는가? 지나간 것을 역사라고 말하듯이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운명이라고 말해야 한다. 과거가 있듯이 미래가 있다. 미래가 있으면 바로 운명이 있는 것이다. 머리에 총알이 관통한 사람은 몇 시간 안에 죽을 운명인가? 그렇다. 올림픽은 열릴 운명인가? 그렇다. 마구 죄를 짓는 사람은 법의 처벌을 받을 운명인가? 그렇다. 이처럼 운명은 있다. 다만 그것을 알아낼 방법이
문제일 뿐이다. 과학자들은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것을 응용함으로써 현상을 예측할 수 있다. 더 정확히 예측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점쟁이들은 태어난 시기를 따져 운명을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래를 알면 유용하기 그지없을 것이다. 주식의 경우 미래의 값을 알 수만 있다면 일거에 부자가 될 수 있으니 애써 일을 할 필요도 없어진다. 운명의 경우 만약 이혼을 하게 될 것이 예측되어 있다면 돈 들여서 결혼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좋다. 미래를 안다는 것은 인류의 염원이다. 미래를 알 수만 있다면 전쟁도 예방할 수 있고 사업도 가려서 할 수 있으니 인류가 하는 일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래를 아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호킹 박사는 자연은 미래를 아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 같다고 하면서 미래 예측이 불가능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미래를 밝혀내는 일이 불가능하지만은 않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일기예보는 미래를 예측해내고 있다. 과학자들은 화산 폭발이나 지진 발생을 미리 알아냄으로써 재해를 예방한다. 공상과학 소설에서는 미래를 보기도 하고 아예 미래에 직접 가보기도 한다. 여기서 생각해보자. CD 한 장이 있는데 여기에 당신의 미래가 완벽히 수록되어 있다고 하자. 이럴 때 당신은 이 CD를 보기를 원하는가? 나는 결단코 보지 않을 것이다. 미리 알아서 어쩌란 말인가? 사는 재미가 없어질 것이다. 나는 앞으로 생길 중병에 대해서조차 미리 알고 싶지 않다. 불행을 먼저 알아서 미리 괴로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명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알고 싶기도 하다. 우리는 길을 걸어갈 때 앞에 보이는 길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 길에 현재 무엇이 있는지 알고자 한다. 이것은 공간상에 일어나는 일을 살피는 것이다. 반면 미래를 살피는 것은 시간상의 일이다. 둘 다 미리 아는 일인데 이로써 대비를 하거나 바꿀 수 있다. 다만 미리 아는 것이 쉽지 않다. 공간상의 일은 우리의 감각이나 과학 장비를 사용하여 상당 부분 알아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상의 일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그래서 인류는 오랜 옛날부터 미래를 아는 방법을 찾으려 애써왔다. 소위 신통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연장선상에 있는 기능이다. 그러나 그 기능을 작동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다. 좀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일까? 과학자들은 자연의 법칙을 알고 그것을 계산해서 앞일을 알아내기도 한다. 실례로서 과학자들은 미사일로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격추시킬 수도 있고 인공위성을 궤도 위에 올려놓기도 한다. 우주에서는 장차 지구에 달려들 거대한 바위덩이를 찾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의 운명은 계산하지 못한다. 도무지 운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원리조차 파악되지 않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어떤 현상을 계산함으로써 미래가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 라플라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주에 어떤 악마가 있어 현재의 일을 완전히 계산할 수만 있다면 미래를 완벽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틀렸다. 과학자들은 미래가 계산의 영역인 것으로 알고 있다. 미사일이 비행기가 날아가는 방향을 계산해 추적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주식 가격의 등락을 알 수 있을까? 어림없는 일이다. 과학자들은 미래를 계산으로 알아내려고 하지만 자연현상은 힘의 방향에 의해 전개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인간 사회라든가 운명 같은 것은 힘의 방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미래가 전개되는 방식은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이유에 의해서다. 그것은 바로 뜻에 의해서라는 것인데, 이것은 힘의 계산과 차원이 다른 개념이다. 예를 들어보자. 어린애를 높은 곳에 올려놨다고 하자. 이는 위태로운 일이다. 오래 놔두면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이럴 때 뇌라든가 내장, 근육운동 등 생리를 계산해봐야 미래는 나오지 않는다. 악의 미래는 그 상황이 갖는 의미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다. 여기 한 사람이 있는데 옆에 연쇄 살인범을 놔두고 밖에서 문을 잠근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과학자들이 계산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미래를 알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형사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상황이 갖는 뜻을 유추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이렇듯 미래를 아는 방법에는 현재의 뜻에 의한 것과 물체들이 움직이는 힘이나 방향을 계산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힘의 계산은 수준이 아주 낮은 반면 정밀하기는 하다. 하지만 정밀이 필요 없는 미래가 있다. 배고픈 사람을 밥솥 옆에 놔두면 밥을 몇 그릇 먹을지는 알 수 없지만 먹을 것은 확실하다. 우주 밖 별들의 운행은 만류인력과 같은 운동 법칙에 의해 완벽하게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1년이 걸리는데 이는 몇 초도 틀리지 않는다. 1년 후 정밀하게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는 별들의 운행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뜻에 의해 계산해야 한다. 경제학자들이 경기를 예측하는 것이 바로 이 방법이다. 형사들은 전과자들의 행태를 보고 장차 이들이 또 범행을 저지를 것을 예측하는데, 이것이 바로 뜻을 보고 미래를 아는 방식인 것이다. 관상의 대가는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 뜻을 유추하여 운명을 예측하는데, 이 역시 뜻을 보고 미래를 아는 방식이다. 그런데 주역은 다름 아닌 뜻을 밝히는 학문이다. 뜻을 안다는 것은 그것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니 바로 미래를 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당초 주역은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주역이란 만물의 뜻을 규명하고 그것의 변화를 통해 미래를 살피는 학문이다. 공자도 주역의 궤상을 빌어 미래를 이야기한 사례가 많다. 공자는 점이라는 것도 많이 활용했는데 이는 사물의 뜻을 살핌으로써 그것에 함축된 미래를 살피고자 했던 것이다. 주역의 원전은 말한다. 주역에는 태극이 있으니 이것이 음양을 낳고 음양이 사상을 낳고 사상이 팔괘를 낳는데 팔괘는 기륭을 정한다. 여기서 팔괘가 기륭을 정한다는 말은 뜻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의미이다. 뜻이란 다름 아닌 주역의 궤상으로 그 뜻이 향하는 방향은 미래인 것이다. 과학자들은 신은 수학자라고 말한다. 이는 자연의 힘을 계산하면 모든 것을 안다는 뜻이지만 완벽한 표현이 아니다. 신은 주역학자라고 말해야 한다. 주역의 궤상은 당초 미래를 향해 그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